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대부분 10대 시절부터 1군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능을 꽃피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용 역시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이른바 슬로우 스타터였죠. 물론 그가 어릴 때 재능이 없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8살에 입단한 빌럼 트베이에서 17세에 1군 데뷔를 했을 만큼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선수였죠.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이상하리만큼 그는 1군 무대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리그 출전 시간은 고작 101분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더용은 그동안 왜 기회를 받을 수 없었을까요? 앞서 말한 1군 데뷔전을 치르고 3개월 후 그는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여름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빌럼을 떠나 더용이 새롭게 이적한 클럽은 바로 아약스였습니다. 그리고 합류와 동시에 곧바로 빌럼으로 임대되면서 데뷔 시즌 때보다는 1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때조차도 더용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빌럼은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유망주를 투입시킬 만한 여유는 없었죠. 그로 인해 더용은 임대생활 대부분을 U21팀에서 보내야만 했고 시즌 중반에 다시 아약스로 복귀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역시 그의 자리는 아직 없었고 그렇게 리저브 팀에서 뛰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리고 16-17 시즌이 돼서야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열린 KMVB컵에 교체 출전하면서 마침내 아약스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고 이어지는 여러 대회에서 가끔씩 교체로 남아 1군에서의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었죠. 그러다 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돼서야 더용은 드디어 커리어 처음으로 리그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더용의 선발 기용이 더욱 놀라웠던 이유는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페예노르트와의 승점 차이는 단 1점으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그는 선발 출전을 넘어 첫 풀타임까지 소화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리그 우승 트로피는 페예노르트가 가져갔지만요. 이렇게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프랭키 더용. 그는 슬로우 스타터답게 천천히 아약스 황금 세대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선수들의 이적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약스로의 이적 당시 더용의 이적료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단돈 1유로였습니다. 대신 더용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그 이적료의 10%를 빌럼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그렇게 1유로의 사나이는 17-18 시즌부터 마침내 주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센터백으로, 때로는 미들필더로 뛰면서 어느 포지션이든 상관없이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1년 후 테나흐 감독의 지휘 아래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은 더용은 아약스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에레디비시 최다 우승팀인 아약스는 13-14 시즌을 끝으로 그 어떠한 트로피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황금 세대는 그동안 잠잠했던 트로피 캐비닛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KMVB컵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리그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어진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간을 돌려 6개월 전으로 돌아가보죠. 2018년 말 무렵엔 더용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수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등 다양한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2019년 1월 더용이 선택한 클럽은 바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렇게 아약스는 1유로에 영입한 선수를 8,600만 유로에 판매했고 빌럼 역시 덕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까지 이어진 더용의 활약은 그에 대한 이적료가 아깝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앞서 말한 더블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순항하며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를 차례로 꺾으며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심지어 4강 1차전에서는 토트넘 원정에서 1-0 승리를 가져오면서 결승 진출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잔인한 법,
홈으로 불러들인 2차전에서 경기 막판에 터진 모우라의 기적같은 해트트릭은 이곳에서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기회를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트래블을 이루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이 시즌에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이제 도용은 네덜란드를 넘어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 합니다. 자신의 꿈의 클럽 바르셀로나에서 말이죠. 네덜란드 선수들에게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크루이프가 남긴 유산은 오랫동안 바르사의 축구 철학을 지탱해왔고 여러 네덜란드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캄노우를 누볐었죠. 그리고 더용에게도 이곳은 어린 시절부터 말하던 꿈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가 입단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클럽은 지난 15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4회 그리고 라리가를 무려 10회나 우승한 클럽이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트래블을 이루며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클럽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죠.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그러니까 그가 합류한 시기에 불행히도 클럽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이마르가 파리로 떠나면서 남겨준 천문학적인 이적료로 덴벨레와 쿠티뉴를 비싸게 영입했지만 모두 망해버렸고 심지어 주급체계까지 엉망이 되면서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감독까지도 수차례 교체되는 탓에 다른 선수들은 물론이고 더용 또한 퍼포먼스를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데뷔 시즌이었던 19-20 시즌을 무관으로 마감했고 바르셀로나가 우승 없이 마감한 시즌은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심지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재정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클럽은 선수들에게 주급 삭감을 요구했고 더용 또한 삭감된 연봉을 받다가 추후에 보전받기로 합의했죠. 그럼에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엔 클럽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시조차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재정 문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암흑기 속에서 3년간 도용이 들어올린 트로피는 고작 2021년 코파델레이 단 하나뿐. 하지만 도용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2-23 시즌을 앞두고 테나그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도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바르셀로나뿐이었고 클럽의 감독과 회장도 공개적으로 판매 불가를 선언하며 이 이적설은 그렇게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더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2022년 7월 스페인의 언론사인 마르카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더용과 바르셀로나 간에 유출된 세부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안에는 연봉 삭감, 지급 유예, 그리고 그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르셀로나가 그를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였죠. 클럽을 사랑하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를 내쫓으려는 클럽. 이처럼 더용과 바르셀로나는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모를 겪고도 더용은 결코 클럽을 떠나지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 자기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내고 있었죠. 수페르코파 결승에선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렸고 더 나아가 리그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4시즌 만에 처음으로 라리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압박을 견디며 쌓아올린 값진 보상이었죠. 하지만 더용의 시련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바르셀로나의 전통 행사인 감페르 트로피에서 일부 팬들은 더용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용은 23-24 시즌에만 3차례 발목 부상을 당하며 결장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4월에 있었던 엘클라시코에서 입은 치명적인 발목 부상은 유로 2024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공백 속에서 루머는 끊임없이 더용을 따라다녔습니다. 부상으로 결장하는 동안 그가 발목 수술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또한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연봉으론 4천만 유로를 받아가고 있다는 보도 역시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더용은 결국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겨웠던 162일이 지나고 마침내 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온 더용. 하지만 복귀 이후 그의 경기력은 최상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폼을 되찾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였죠.
그로 인해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그보다 카사도가 더 중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잠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죠. 팀이 점점 흔들리자 플릭 감독은 카사도 대신 더용을 기용했고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코파델레이에서 전 경기에 출전하며 우승을 이끌었고 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며 오랜만에 정상에 올랐죠. 그 결과 24-25 시즌에만 무려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제서야 비로소 그의 이야기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끝내 실력으로 증명한 사나이 프랭키 더용.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와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도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부턴 그저 도용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라운드로 누비길 바랄 뿐입니다.